안녕하십니까. 설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 특집 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설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설 연휴에 접어들어서 네. 27일이 이제 뭐 어제 정부가 법정 공휴일로 했고 그렇죠. 네. 저희는 31일도 쉽니다. 그래서 한 주가 쭉. 한 주가 쭉 하니까 한 열흘 가까이 그렇게 쉬는데요. 저는 뭐 그냥 서울에 내내 네. 있을 것 같고요. 있으면서 네. 뭐 차례는 이제 설날 당일날 네. 들어맞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충 한 5월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는 5월 대선 뭐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쭉 한번 있는 상황 그대로 해서 그럴까요? 한번 편하게? 가능성을 쭉 이렇게 제가 좀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5월 총선에는 이제 윤석열 탄핵 때문에 그 돌발하는 변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자들이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총선 시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벚꽃 대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네. 3월달, 4월달 그리고 장미 대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5월달, 6월달 그 더 늦어지면 폭염 체제로 가게 되면 네. 흥행에서 이제 저쪽 보수 진영하고의 이제 대조가 되니까 민주당도 좀 주자들이 좀 나서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좀 대선 흥행 몰이도 좀 해야 되는데 마땅히 이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김동연 사장이 제가 먼저 생각할 때 하겠습니다. 거기서 재밌는 민주당에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네. 재밌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이제 빵에 있으니까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또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제3당 아니에요. 네. 제3당이니까 그 대선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좀 조국 혁신당이 잘 아시겠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주자들은 있지만 아직 대선 나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대안으로 지금 나오는 말이 김경수 경남지사, 네. 경남지사가 문파니까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조국 혁신당 대표로 나와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 이겼죠. 저쪽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단일 후보로 네.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경수 뭐 후보로는 네. 계속 뭐 이쪽 정치판에서 계속 이름이 늘 뭐 거론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김경수가 조국 혁신당 주자로 나온다. 네. 뭐 그것도 그러면 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도 짧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또 과업도 있는 거고 대신 네. 흥행몰이 차원에서 네. 야당들이 전부 주자를 내세워서 민주통합 박원전 신선하죠. 신선하죠. 네. 근데 바람을 아직 일으켰어요. 정치 경력도 좀 미미하시고 그다음에 예. 민주당의 이탄희 이탄이요. 전 판사.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자, 예. 요 사진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진 대표가 돼서 유력한 이제 차기다.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한동훈은 뭐 이쪽에 그 대표급이었죠. 그렇죠. 꽤 나왔죠. 한 이제 20%까지 나온 걸로. 서로 그렇죠. 이제 20%대 나왔죠. 당 대표들이었는데 또 대선 주자로서도 대표급들이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 탄핵 이야기가 당연히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랬죠. 이런 대선이 치러지리라고는 이제 그랬죠. 생각을 못했던 때였고요.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실직자가 된 상황이고 이재명은 단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단독인데 저 때만 해도 한동훈에게 기회가 있다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동훈이가 그럼 조금 일단 참았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그러면 네. 민주당 이쪽 민주진영은 이제 우리가 많이 왜냐하면 무게감도 있고 네. 밸런스를 잘 잡았잖아요. 네. 저 사진 한 컷이 아마 우원식 정치인 우원식에게는 인생 컷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우원식의 또 그 새로운 네. 그 면모를 과시했던.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다 뭐 조마조마할 때 계엄 해제할 때 네. 빨리 하자고 막 이럴 때 우원식 의장이 저도 급하다. 맞아요. 하지만 그 명언이죠. 예. 절차를 또 어긋나게 되면 꼬투리 잡히면 안 되잖아요. 저때 우리 방송 마치고 정말. 이제
딱 퇴근을 하면서 같은 차에 타고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그 표결이 있기 전이었잖아요. 저는 계엄군이 우리 신문사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고 이거 엑스파일 그때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이거 계엄 상황이 이제 봉 벌어져가지고 PD가 막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갖고 야. 계엄 그래 갖고 깜짝 놀랐죠. 예. 그러고는 이제 가다가 선배는 결국은 이제 현장으로 갔고 여의도로 가고. 선배 이제 밤새 이제 기사 쓰느라고 나는 정신없었고 펜으로 써올 그런 거야.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원 씨 그때부터 해서 그 탄핵 결과가 12월 14일 그때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1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늘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은 됩니다. 계속 거론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5월 조기 대선이라고 친다면 네, 김동연은 약하다. 약하기보다 김동연 지사는 지지를 받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그렇게까지 근데 얘기하지 저는 김동연 그렇고, 지사의 그 참모들, 네. 정치적 참모들, 뭐 우리가 이제 캠프를 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주변의 참모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커리어가 네. 지금 경량급이다. 본인의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의지는 강하죠. 강하죠. 그리고 그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나이상으로 따지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이번에 뭐 어떤 액션을 취하긴 취해야 될 입장인 거는 분명해요. 예. 근데 색깔이 나는 김동연 지사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고 네. 너무 관료적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김동연을 보면 한덕수도 생각나고 스탠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음 편 한독수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예를 들어서 그 국힘에 만약에 후보를 세운다라고 괜찮아요. 해도 그쪽 라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우리 방송 아주 저조함이 있네. 아니 그 잠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명태균 게이트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저 김동연 좀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다 초타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있었거든요. 지금 결국은 네. 국힘은 외부 또 인사 수혈론이 또 서서히 그러니까요.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한번 재미는 봤잖아요. 지금 네. 조선일보가 아직도 그 마땅한 주자가 없다 보니까 그 예전 대선의 리벤지 매치처럼 끌고 가려고 그래요 프레임을. 그래서 김대중 주필이 지난주에 칼럼 쓴 거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이 탄핵 국면을 끌고 가요 프레임을.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느냐. 마땅한 주자가 없다. 네. 참 지금 그래서 김문수를 할 수 없이 국힘은 띄우고 있는데 김문수는 마라톤으로 치면 왜 페이스메이커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가장 그 바람직한 대선은 김문수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땡큐죠. 쉽게 이길 수 있다. 땡큐죠. 라고 예, 저 그렇죠. 인물 중에 또 이제 이탄희 전 의원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탄희 씨는 뭐 정치를 잠깐 접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덕수 법무법인에 이제 근무하기로 최근에 이제 결정이 났다고 시사 전날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취업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정치인이 대권 주자 이야기할 때 슬쩍슬쩍 자꾸 그러면 5%에서 6% 나와. 있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점점 지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예. 그러면 후보군에 올려놓는 순간 인물이 커지는 거예요. 정치적 이제 맞습니다. 예. 중량감이 커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상대적으로 네. 이쪽에도 젊은 정치인이 있다. 이재명 대표인 경우는 뭐 워낙 그 한 이슈가 지금 많지만 그 지금 현재로서는 단독입니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네. 이재명의 딜레마가 네. 그러면 이재명이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더 좀 센 그립감으로 네. 비전을 제시하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수 언론이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 노름한다라든가 그러면 나서자니 또 언론에 또 십자포화를 또 온몸으로 받아야 돼. 또 그렇다고 안 나서자니 이재명이 뭐 하는 거야? 했잖아요. 네, 예전에 살다 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래. 이거 저 이재명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저 민주당 당원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 그런데 한동안 이재명 대표가 중도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쪽 집토끼는 다 잡았다.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을 좋아했던 지지자들은 야, 우리가 이재명 좋아한 게 이재명의 사이다인데 이제 이재명이 그 김이 다 빠졌다. 탄산이 다 빠져버린 사이다다. 사이다가 톡 쏘는 맛이 없으면 그게 사이다입니까? 그러니까요. 설탕물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스탠스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좋은 참모.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참모가 필요하다. 야, 제가 뭐 노리고 뭐 얘기한 거 같은데 저는 비법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 않은 지금 염려되는 거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하고 붙어갖고 0.73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시아사랑이 그때 졌죠.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48%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나와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30% 초반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재명을 염두에 두고 온갖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요. 상수가 이재명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문수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여론조사 할 때마다 김문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양반이 왜 김문수지? 고육지책이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이는 요 오세훈하고 홍준표 이 두 사람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이 사람은 명태균한테 자유롭지 가능성이 않다. 자유롭지 거죠. 예.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데리고는 100점 100패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제 띄워가지고 한동훈도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자유롭죠. 그다음에 지난번 그래도 물론 탄핵 국면에서 11번 스탠스를 바꿔서 욕먹 명태균 게이트를 띄웠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탄핵을 했을 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을 뛰어가서 막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국회로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뛰어가서 윤석열이 막았죠. 김건희가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다가 탄핵에도 예. 앞장서가지고 해버리고 그러고 호련히 가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늘 이 방송에서 네. 한동훈이를 평가할 때 쫄보. 쫄보. 그다음에 윤석열과 샴 쌍둥이다. 네, 네. 똑같다. 둘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술 안 먹고 제로 콜라 마시는 것만 다르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범죄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 번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보스를 짓밟고 가는 것이다. 네. 그래야 한동훈의 정치적인 이제 그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쫄보라서 결국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짓밟아 놓기는 하고 자기는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랬죠. 자기의 그 정치는 자기 무리를 데리고 또 설득을 시키면서 세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뒷심이 없었던 거죠. 그건 없었죠. 그렇죠. 근데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건희 맞습니다. 이 부부한테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다 망쳐놓고 이제 빠져 있는데 한동훈이 이제 한 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건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다로 봅니다. 이 사람은 뭐 다른 일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변호사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 강남권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그 정강훈에 지친 선수들이 그다음에 어두운 얼굴들 말고 네. 좀 새롭게 가보자라고 하는 젊은 층들을 좀 규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네. 분당설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새로운 분당 보수. 얘기는 그렇죠. 분당 얘기는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 여러 차례 했죠. 네. 예.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온 것 분당 같습니다. 대리라고 봅니다. 네네. 저는. 그리고 결집은 3월 되면 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붙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강남 상구를 잡고 아마 네. 그쪽 사람들과 뭐 의회 알파 인물들과 해가지고 분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지금 결국은 보수의 아성은 TK인데 TK가 결국 그 윤석열이 탄핵을 상수해 두고
보수의 해악을 많이 끼쳤잖아요. 실은 아마 보수 진영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완전히 보수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그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괴멸 초토화를 시켜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드보이들이 네. 자 우리 보수 재건하자라고 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정치권에서 박근혜하고 유승민하고 연합설. 박근혜 유승민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요? 이 썰 강력하게 돌고요. 그러면 박근혜가 유승민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이 힘 얻어요. 네. 이거 유승민은 박근혜를 용서 안 해도 되는 아니야,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유승민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은 땡큐죠. 유승민 땡큐지. 네, 자기는 완전 이제 땡큐죠. 그 정통 보수라고 네. 늘 생각하잖아요. 네. 합리적 보수가 필요한데 관을 쓰는 거죠, 박근혜는 이제. 어쨌든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그 TK 정서를 박근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유승민을 용서하면서 우리 보수 재건을 한번 나서자라고 하면 이 강력한 조합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 거기서 그 의문이 하나 드는데 누가 나서는 겁니까? 유승민이가 나서는 거죠? 유승민이 나서죠. 박근혜가 나서야죠. 설마 나서야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유승민이 나서죠.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지. 또 하나는 홍준표, 이준석 연합설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홍준표가 계속 이준석한테 러브콜을 던져요. 네. 홍준표가 내가 먼저 하고 네가 다음 해라 맞습니다. 이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준석이는 자꾸 안티를 걸어서 죄송한데 이준석이는 원래 제가 빠진 사람이 있네. 네. 이준석이 빠졌네. 이준석이. 이준석 그걸 일부러 뺐습니다. 왜요? 너 빠져. 근데 지금 현재 끼 국힘만 자리가 아니야. 또 이렇게들 분석해요. 그래서 3파전이다. 3파전으로 간다 네. 저는 보는 거죠. 거기에 이준석이가 개혁신당 대선 주자로 나오고 막판에 국힘 대선 주자하고 단일화한다. 뭐 단일화도 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한동훈은 단일화 대열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치열하게 간다 할 것 같으면 자, 첫 번째 코너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